자, 이번 시간에는 171페이지 4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음관리대장의 기록과 관리. 6월 30일까지의 어음관리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결제를 받으려면 결제란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까지 수행 1번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을 작성해서 결제를 받고자 한다 이겁니다. 조회 구분은 잔액으로 할 거고요. 작성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금관리라는 메뉴에서 이 박스에서 받으러움 현황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받으러움 현황. 자, 거기 수행 1번을 보면은 조회 구분은 잔액으로 작성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처별이니까 거래처별 탭을 클릭하시고 거래처별 잔액, 조회 구분 잔액 확인해 주시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요. 여기다 6월 30일을 입력하겠습니다. 2022-0630이죠. 거래처는 엔터 두 번 치세요. 처음부터 끝으로. 그러면은 데일리 룩거 잔액 350만원, 멋쟁이 것은 받으러움이 있지만 잔액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240이 있었는데 대변에 240이니까 만기가 이미 만기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의 6월 30일 현재 잔액은 350만 원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자, 이것을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인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조유의 인쇄. 인쇄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 인쇄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더존 스마트의 회계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이다 라는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무용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결제란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자, 우선 제목부터 보세요. 받으러움 현황 거래처 잔액,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결제의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맞게끔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바꾸느냐? 여기 결제란 설정에 가서 바꿉니다. 결제란 설정 눌러보시면은 결제란 인쇄함 거기 클릭하시고 그 옆에 결제란 등록이라고 있어요. 등록 눌러보시면요. 여기서 칸수는 몇 칸이고 만약에 4칸이다 그러면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5칸 하면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그 직급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칸수를 정해서.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맞게끔 결제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칸만 필요하다 그러면 2칸 여기를 칸수를 2칸으로 바꿔서 담당 사장 이렇게 하면 되겠고 3칸이 필요하다 그러면 3칸으로 해서 담당 과장 부장 이거는 우리 회사의 형편에 맞게끔 고친다 이겁니다. 자, 결제란을 등록하는 거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쇄 위치 타이틀 상단 하면은 요 제목 받으러움 현황 위에 결제란이 찍히게 되고 인쇄되게 되고 타이틀 하단 하면은 이 제목 밑으로 결제란이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인쇄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 작업들이 여기에 잘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컴퓨터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이제 프린터에 선택이 잘 되도록 해서 이제 요 단추를 누르면 실제로 인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쇄를 할 때는 여기를 누르면 실제로 인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인쇄해서 그 결제를 받고자 한다 이렇게 문제는 내진 않아요. 그러나 결제받을 수 있도록 인쇄가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다음에 수행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회만 해보겠습니다. 인쇄하는 건 생략하고. 자, 수행 2번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 구분을 내용으로 해서 작성해라. 그러면 어느 메뉴에 가시냐면 이번에는요. 자금관리에 보면 조금 전에 받으러음 현황으로 갔잖아요. 예, 이번에는 지급어음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 지급어음 현황 거래처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세 번째 탭이 거래처별이죠. 거래처별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조회를 내용으로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잔액이 아니라 이걸 내용으로 바꿔보세요. 내용. 그리고 거래처는 엔터 칩니다. 기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거래처가 지급어음 거래처가 딱 하나 우리가 아까 어음 발행한 게 딱 하나 있었나 봐요. 예, 신사숙녀. 그래서 지급어음 지금 현황에는 신사숙녀가 한 건만 있고 만기가 내년 1월 30일이고요. 1,0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어음을 거래처가 5개 거래처에 발행했다면 여기 하나, 둘, 셋, 5줄이 여기에 보이겠죠. 클릭하면 그 어음의 만기가 언제고 하는 것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행 3번 보세요. 어음 직계표를 수불장을 작성하라. 자, 어음 직계표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어음 직계표는 자, 전체 메뉴에서요. 여기 자금관리에 어음 직계표는 지급어음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수불장. 예, 수불장 1번이 수불장이죠. 수불장 선택하시고 금융기관에서는 그냥 엔터 처음부터 끝. 네, 어음책 수령일도 그냥 엔터 쳐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우리가 앞에서 문제하면서 어음을 수령한 건 국민은행에서 한 장 수령했던 거, 그거 어음 등록했던 거, 그거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수령해가지고 발행까지 끝났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수령 판매해서 발행 판매. 아직 결제는 안 됐고요. 미발행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음을 10장 받아왔다. 그러면 여기 10장이 이렇게 쫙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구분에 발행된 거는 발행, 아직 미발행된 거는 미발행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음 수불장에 대한 거 조회하라 그러면요. 어음 직계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에서 어음을 한번 보도록 하자.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받고자 한다. 자, 6월 30일 날 어음 관련 거래가 있으면 여기에도 어음 관련 거래 내역이 반영이 되고요. 이 일일자금 명세서는 어음만이 아니라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또는 차입금, 이런 예금, 어음, 그 다음에 차입금까지 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를 6월 30일자로 작성해 봅시다. 자,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요, 일일자금 명세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격리일부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시고요. 일자를 6월 30일 걸 작성하라 그랬나요? 네, 6월 30일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세요. 8월 29일 오늘 날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고쳐야 돼요. 6월 달로, 그리고 뒤에 날짜는 30일로. 지급 자금 항목은 전체에서 엔터 치세요. 자, 우리가 6월 30일 거래가 지급어음이 대변인 거래,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차변인 거래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일 현금은 1,153만 원이었고 당일 현금 수입 없죠? 현금 지출도 없죠? 그러니까 당일 현금도 전일 현금과 똑같습니다. 현금에는 변화가 없어요. 당좌예금에 변화 있는가 볼까요? 전일 잔액이 당좌예금이
41,350이었습니다. 당일 증가 없죠? 당일 감소 없죠? 그래서 당일 잔액도 당좌예금 동일합니다. 당좌예금의 계좌번호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통예금을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전일 잔액이 29,132,050이에요. 당일 증가 없죠? 당일 감소 없습니다. 당일 잔액은 전일과 똑같겠죠. 보통예금의 계좌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받으러움 볼까요? 받으러움이 전일 잔액이 350인데요. 당일 증가 없죠? 당일 감소 없어요. 전일과 똑같습니다. 이 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 현황을 볼까요? 지급어음이 전일에는 지급어음 잔액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당일에 1,000만 원이 증가했죠. 이것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그래서 증가한 것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 감소 없고 당일 잔액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차입금이라든가 다른 금융상품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표시가 되는데 이런 내역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일일자금 명세서 결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인쇄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상단에 있는 인쇄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요. 일일자금 명세서처럼 오른 가로 방향으로 넓은 것은 이렇게 보면은 한 화면에 다 안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인쇄가 제대로 되는지 보시고, 되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넓은 양식은 있잖아요. 용지 설정인가요? 여기든가? 용지 설정. 네, 용지 설정에 가면은 용지가 가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런 양식은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면 잘리겠죠. 한번 해보세요. 세로 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잘렸습니다. 다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용지도 가로 세로로 돌려가면서 이걸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결제란을 넣으려면 여기 결제란 설정 눌러서 결제란 인쇄해 주면 돼요. 타이틀 하단에 넣을지 상단에 넣을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요. 이것도 다 편집 가능하고요. 네, 자금 관련 보고서는요, 우리가 결제를 받는다든가 위에다가 수시로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메뉴가 다 인쇄가 가능해요. 자, 인쇄에 관해서도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다 닫아주시고, 자, 일일자금 명세서 또는 격리일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일일자금 명세 아니면 예적금 현황 또는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집계표, 여기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은행하고 우리 도전 프로그램하고 자동 연결해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 입출금 된 것을 우리 회계장부에 바로 예적금 현황에 반영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건 자동 기능이기 때문에 등록된 계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무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 관련 장부 조회하는 설명. 그리고 풀이가 여러분 171페이지부터 지금 자금 관리에서 했던 연습했던 거 175페이지까지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5페이지 하단에 있는 팁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17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금 관련 전표를 입력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평가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 평가 시험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1번 예를 들어서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매월 말 현금 잔액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장부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현금 출납장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금 출납장 1, 2, 3, 4니까 여기서 1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 네, 1월 말 잔액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월 말 잔액 1494200 예, 맞았어요. 또 2월 말 잔액은 2월 27일 잔액이 2월 말 잔액이네요. 11838 예, 2월이 틀렸네요. 그럼 3월은 맞았나 보겠습니다. 3월은 11590 맞았죠? 그 다음에 4월 말 네, 여기 11530 네, 2월이 답이네요. 여러분 마우스로 여기 2월을 클릭하시면 답이 달리는 거예요. 자, 현금 출납장 이렇게 잔액란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 말고 매월 현금의 잔액을 월별로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현금 출납장 바로 위에 있는 총계정 원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클릭해 보세요. 맨 위에가 계정 과목에서는 그냥 엔터 치죠. 자, 맨 위에가 현금이죠. 네, 현금 1월 잔액 여기 있고요. 잔액란에 2월 잔액이 여기 있고요. 3월 잔액란이 여기, 4월 잔액란이 이렇게. 현금 출납장에서는 거래 내역까지 이렇게 상세히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합계 또는 잔액만 볼 때는 총계정 원장이 나란히 보기 더 편해요. 다음에 2번 해봅시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현금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개념 과목이 뭐냐? 자, 지출을 말이죠. 현금 지출, 대체 지출 이렇게 구분된 양식이 뭐가 있었죠?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소모품비가 현금으로 지출된 게 얼마고 대체로 지출된 게 얼마다 이렇게 구분되는 장부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월계표 가보세요. 자, 1월계표라는 거 있죠? 여기 월계표에 가가지고 1월부터 6월을 입력해 보세요. 1월부터 6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월부터 6월 거에 계정 과목별로 현금 지출된 거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저 밑에 가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판매관리비란 말이에요. 현금 지출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그래서 현금,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로 뭐 현금 지출을 별도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월계표나 일계표 가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는 찾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계정 과목이 뭐냐? 현금 지출이. 그러면 여기 이제 접대비죠. 접대비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답이 됩니다. 다음에 3번은요. 20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은 얼마냐? 지급보험 현황에 가봐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만기 날짜를 조회하면 되죠. 지급보험 현황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자금관리에서 지급보험 현황 클릭하고요. 만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여기 만기일을 그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는 전부 엔터로 지나가면 돼요. 예, 하나 있네요. 하나. 만기가 23년 1월 30일인 1000만원짜리 요금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1000만원이 답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 30일 일일자금 명세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아까 우리가 6월 30일 거 일일자금 명세서 한번 작성했었는데 그거 보고 이걸 답변하면 됩니다. 자, 일일자금 명세서 어디 있는지 알죠? 이제 자금관리에 있습니다. 날짜를 고치세요. 6월 30일로 6월 30일 자금 항목에서 엔터, 일일거래에서 엔터 칩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작성했던 거예요. 자, 보기 1번 보세요. 외상매입금 1000만원이 증가했다. 외상매입금 거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왔어요.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오는 것은 부채의 감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증가다 했어요. 답이 1번. 1번 틀렸어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그럼 2번 맞았나 보세요. 국민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41350,000이다. 네,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당일 잔액에 41350,000 맞았습니다. 3번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받으러움 만기일은 23년 1월 10일이다. 자, 받으러움이 어디 있어요? 네, 받으러움 여기 있죠. 거래처 데일리룩 거 여기 있죠. 만기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3년 1월 10일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지급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지급어음 여기 있죠. 그 받으러움 밑에 거래처 신사숙녀고요. 어음 번호도 여기 보인다고 그랬죠.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마우스로 그 답을 번호를 클릭하면 답이 달립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였어요. 다음에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5번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얼마냐?
이거는요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장부가 우선 생각나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 어떤 장부에서 보는 생각나요? 어느 장부가? 한 두 개 정도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도 생각이 안 날까요? 이 장부. 자,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인가 알고 싶으면 어떤 장부가 좋을까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애적금 현황 아니면 거래처 원장. 애적금 현황 아니면 거래처 원장. 왜냐? 보통예금이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걸 거래처로 보는, 거래처별로 보면 신한은행 잔액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거래처 원장이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또 당좌예금, 또 뭐 이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금 관리에서 애적금이라고 해요. 애금과 적금이잖아요. 그러면 애적금 현황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애적금 현황을 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애적금 현황을 만약에 애적금 현황이 여러분이 떠올랐다면 잔액 탭에다 놓고 6월 30일을 입력을 해요. 6월 말이니까 그게 6월 30일이죠. 그러면 여기 신한은행 보통 잔액란에 이렇게 보이네요. 29132,050을 거기 답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답으로 입력하실 때는 콤마를 넣어서 입력하세요. 네, 콤마를 넣어서 무슨 얘기냐? 29,132,005 이렇게 050 이렇게 입력해라. 자, 예적금 현황이 생각이 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거래처 원장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으로도 한번 보세요. 거래처 원장 기간은 앞에 날짜는 아무 날짜도 상관없어요. 뒤에 날짜만 6월 말일로 입력해 주세요. 계정 과목이 103번이에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막 지나가면 돼요. 네, 보통예금의 계정 만든 게 신한은행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래처 등록할 때고.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날짜 6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이게 6월 30일 현재의 잔액이에요. 조금 전에 예적금 현황에서 봤던 잔액과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할 겁니다. 29,132,050. 그래서 지금 AT 자격시험의 평가는요. 과거에는 뭐냐면 뭘 수행해라. 그 수행을 지시대로 하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평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8월부터 평가 방법이 좀 달라져 가지고 수행해라 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17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시 질문을 해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그 질문해서 답을 맞춰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수행을 못하면 질문에 답을 조회했을 때 가령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냐 했을 때 그게 틀리게 나오겠죠. 틀린 답을 쓰는 거예요. 그 문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잘 수행이 되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앞에 것을 다 망쳤으면 어차피 뭐 뒤에 것도 다 틀리겠지만 몇 개, 한두 개를 만약에 실수한 것 같다 하더라도 뒤에 여기 평가 문제는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두 개 틀린 것은 문제로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그러니까 앞에 지시, 어떤 수행하라는 거를 제대로 수행 못했다 하더라도요. 뒤에 이 평가 문제는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험 보는 요령은 그거예요. 뒤에
평가 문제까지 끝까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취해야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작업량이 1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량이 굉장히 많이, 과제를 많이 줘요. 그래서 느긋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이 교재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왜 두꺼운 줄 아세요? 여기 이제 조금 지나면은 뒤에 남은 게 다 모의고사 이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의 절반은 다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금관리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한 것이 뭐냐면 일반전표 입력 연습을 다 마친 거예요. 더 이상 연습할 게 없어요. 이제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분계도 어느 정도 개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는 문제만 한다고 해서 개정 과목이 정리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OT 때 나눠드렸던 그 개정 과목 그 표를 보고 계속 암기하는 공부는 개인적으로 꼭 쭉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첫날 전표 입력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제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쉬었다 갈게요.